조합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7월 4일 밤 10시를 넘었습니다. 여러분 제발 타일랜드에 태풍이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.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 13명의 소년 축구단이 생존은 확인되었지만은 이 끄집어낼 바깥으로 끄집어낼 방법이 아주 지금 난감합니다. 그런데 현재는 다행히 우기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데 이 비가 오면 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. 지금 약 12만 톤의 물을 동굴로부터 끌어냈는데 이 수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. 근데 비가 또 퍼부으면은 이게 또 올라가고 더 많이 오면은 지금 섬처럼 노출된 데서 옹기종기 앉아있는 이 13명의 소년들이 위험해질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작업이 생각만큼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. 이런 사고는 정말 유례를 보기 힘든 사고입니다. 그리고 이 영화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영웅적으로 해치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. 자연적 조건이라는 것은 역시 무섭습니다.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아직도 자연의 그 장벽을 극복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동굴 탐루앙 태국 북쪽에 있는 탐루앙 동굴은 지표면에서 한 지하로 그건 한 800m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. 그런데 이 소년들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곳은 입구에서 4km가 들어가 있어요. 4km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물이 차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잠수를 해가지고 들어갑니다. 잠수를 해가지고. 그런데 이 잠수를 해서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통로가 좁은지 어떤 곳은 이 산소통을 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좁은 꿀뚝처럼 좁은 통로가 많다는 겁니다. 또 진흙탕이니까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훈련된 이 잠수부들도 방향 감각을 잡기가 어렵답니다. 극한입니다. 극한. 또 이게 햇볕이 들지 동굴 속이니까 햇볕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제 고민이죠. 끌어내려면은 이 13명은 헤엄칠 줄 아는 아이가 한 사람도 없답니다. 11살에서 16살, 한 사람 또 25살이 코치인데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. 그런데 헤엄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.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그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산호초가 보이는 이런 바닷물이 아니고 전년 앞이 캄캄하고 통로가 이렇게 좁은 곳을 어떻게 지나가느냐. 물론 같이 유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둘 다 거기서 사고를 만날 수도 있다.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느냐. 이 동굴 잠수가 가장 어렵답니다. 동굴의 물속에서 잠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답니다. 이것은 몇 달을 두고 연습을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어린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. 하나는 별도로 굴을 뚫어야 합니다. 칠레에서 동광산에 갇혀있던 33명은 한 700m를 굴착을 해가 구멍을 내서 한 사람씩 끄집어 올렸습니다.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가 봐요. 너무 깊게 들어가 있고. 그 다음에는 물을 빼내는 걸 계속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답니다. 폭우가 오면은 아무리 뽑아내도 안 되고 오히려 수위가 더 올라가게
되면은 최악의 사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나마 이제 서로 연락은 됩니다. 지금 의사, 간호원들 이런 사람들이 잠수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어린이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자기도 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또 옷까지도 갖다 주고 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한 사람씩 찍어 가지고 타일랜드식 인사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아주 밝은 표정의 비디오 필름을 가져와서 공개가 됐습니다. 전화선을 연결하려고 가져가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. 전화선 연결 안 된다고 그래요. 전화선이 연결되면 이제 부모하고 서로 통화를 할 테니까 심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참 그 비디오를 보면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그 어린이들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편안한지 패닉 상태일 텐데 그 기다릴 때 암흑이었지 않습니까? 햇볕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? 완전한 암흑이었을 거예요. 거기서 9일 동안 기다리면서 울기도 하고 참 절망 속에서 그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.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영국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발견했습니다.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할 때도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인사성도 밝고 정말 타일랜드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. 원래 타일랜드 사람들이 아주 순박합니다. 그리고 불교도니까 심리적으로 참 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. 역시 저럴 때는 종교가 중요하죠. 종교가. 그렇더라도 그 어린 아이들의 용기, 평상심에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럴수록 더욱더 꼭 살려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9월까지 이제 우기가 계속된다고 그래요. 9월까지. 그런데 이 부조하는 당국자들은 100% 자신이 있을 때 끌어내겠다는 겁니다. 100% 자신이 있을 때,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. 섣불리 스쿠버 다이빙을 시켜가지고 물속으로 데리고 오다가는 우선 지금 그 물속에서 급류도 있답니다. 물이 확 흐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. 그런데 하여튼 결정적인 것은 비입니다. 비가 또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. 지금 제일 좋은 것은 계속 물을 퍼내가지고 말려버리는 것인데 아마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펌프가 무슨 고압 펌프를 얼마나 잘 쓰지 않겠습니까만은.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립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 공황 상태라든지 이런 트라우마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럽니다. 이렇게 딱 고립되고 햇빛이 딱 차단되면은 이 시간 개념이 흐려진다고 그래요. 시간 개념이. 그 60년대에 이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땅굴 같은 데 들어가서 2달 동안 있으면서 물론 외부와 연락망은 갖춰놓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쭉 기록을 한 걸 보면은 물론 날짜도 가르쳐 주고 밤낮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2달이 지났을 때 올라왔어요. 올라왔는데 첫 질문이 내가 안에서 몇 달 있었느냐. 자기는 2달 있었다고 생각했답니다. 근데 실제로는 1달 있었어요. 1달. 시간관념 이렇게. 이번에도 보니까 이 소년들이 잠수부를 발견하자 이렇게 물었어요. 며칠 지났어요? 하고 물었습니다. 며칠 지났어요? 9일이 지났거든요. 9일이 지났는데 아마 본인들은 한 3, 4일 지난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면 방향감각도 시간관념도 없어지잖아요. 없어지니까. 물론 시계를 가지고 있었으면 시계로
조금 개선도 됐을 텐데, 자,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 멀리 떨어져서 이 욕만 쓰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이 69일 동안 칠레에서 동방산이 무너져가지고 69일 동안 고립됐다가 구출된 사람이 33명입니다. 33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칠레 사람이죠. 칠레. 인터뷰를 하면서 그럴 때는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은 부끄러움 이런 걸 다 집어 던지고 울고 싶을 때는 울고 전망할 때는 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은 소년들의 표정으로 봐서는 뭐 울고 불고 절망하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. 소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그 소년들이라는 게 역시 마음이 순수하니까 오히려 생명의 애착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묵묵히 기다린다?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. 사람이 비행기를 탈 때도 보면은 맨 처음 비행기 타면은 그 비행기 타는 게 신기해가지고 흔들려도 재미로 느끼고 이러지만은 비행기를 자꾸 많이 타다가 보면은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집니다. 그만큼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생명에 애착이 생기고 고소공포증도 생기고 폐쇄공포증도 생기고 해가지고 사람이 좀 잘게 변하는 거죠. 잘게 변하는 겁니다. 인간한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크나큰 도전이죠. 모든 사람이 한테 가장 공정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합니다. 죽는다. 그 죽음에 직면했던 13명의 타이 소년과 코치가 보여준 담담한 모습, 밝은 모습, 거기서 저는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. 배우는 게. 어린이는 어른의 선생님인 듯합니다. 감사합니다.